한 배달 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들이 본사가 위장도급 행태를 일삼고 있다면서 회사 측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이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체불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정부가 이 배달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문제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배달 업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음식 배달 대행업체 요기요의 얘기입니다. 이 소속 라이더들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런 진정을 노동부에 내면서 사태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를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번에 그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배달업체 소속 라이더들은요, 네. 그 업체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업무 위탁계약은요, 이 민법상 계약으로 이제 사인 간의 업무를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요번 사안과 이제 그 사안에 넣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달 어플에서 주문을 받고 거기서 주문받은 이 주문 내역이 배달 대행업체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 배달 대행업체 주문 내역이 하달되고 배달 대행업체에서 이제 음식을 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더들과 이제 라이더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달라, 이런 위탁하는 방식이 이제 이번 업무 위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 5명이죠. 9월 초에 서울 북부 노동청에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다. 형식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다라고 해서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이런 게 이제 미지급됐다라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네. 업무 위탁 계약자인데 회사 측에서 마치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체불임금을 달라,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배달업체, 배달 대행업체들이 꽤 있죠? 요기요 말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이런 배달 대행업체가 어떤 체계입니까? 어떤 측이냐면 보통 이제 요기요든 배달의 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이런 배달 어플은 다들 이제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 하도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음식 주문을 시키면 아까처럼 이제 음식 배달을 이제 오시잖아요. 이분들 자체가 근데 보통 그 어플 소속의 라이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주문만 받고 대행업체에 뿌려줍니다. 이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역마다 거기 이제 센터들이 있고 거기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업체들 그럼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길 가다가 요즘 오토바이들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토바이 그 트렁크를 보시면 배달업체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바로고, 부릉, 모아콜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들이 많을 건데 이러한 배달 대행 업체들과 라이더가 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 소속이 아닌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 배달 대행 업체가 아니고요. 어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간 주문료가 비싼 이제 음식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공사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배달을 하지 않는 곳인데 배달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주문을 받는 이제 탭이 있습니다. 이제 요기요는 요기요 플러스, 배달의 민족, 배밀라이더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러한 업체들은 그 오토바이를 보시면은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간판을 붙이고 이제 오토바이가 운전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가끔가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배달 어플에서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번 요기요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정식 명칭이 요기요가 아니고 원래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100% 출자를 해서 플라이 앤 컴퍼니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소속된 라이더들이 있는 겁니다. 일반 다른 부릉, 모아콜 이런 배달 대행 업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배달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제 여기서 근로자 지위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노동청에서 인정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달 어플 회사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 이 근로자성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그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네. 해석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 판단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겠네요. 그 기준이.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뭐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고, 사규 등이 있어서 취업 규칙이 적용돼야 되고, 네. 그리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 근로자들이 여기에 구속을 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자신이 독립해서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손해를 입지 않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겁니다. 네네. 이러한 경우, 그리고 보수가 노동의 대가인지, 그렇군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소로 이제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지휘 감독, 정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거기에 구속되는 조건. 자, 여기에 합당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 그런데 본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없다는 거죠? 본사 측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네, 회사 측의 이야기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직접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뭐 이래저래 뭐 사실관계를 그냥 해명을 한 건데 이게 뭐 근로자성으로 주장을 했던 것들을 다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로자들이 주장했던 뭐 12월에 그 지금 이제 성북 허브라고 하거든요. 그 위치가요. 근데 주문 코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보장 위해서 고정급으로 이제 운영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는 서비스 특성상 원활한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요청을 라이더들한테 드린 거다. 어디로 배달을 가달라 부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라이더들이 만약에 개인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페널티를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제 우리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럴 거면 노동자로 계약해달라 하는 게 이제 근로자들의 입장이겠네요. 네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진정을 낸 배달기사 5명이 이제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그 이유,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준 건데요. 네. 네, 대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라이더들의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을 했다. 그리고 고정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소유 오토바이였다.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했다라고 해가지고 라이더들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업무 지휘 명령이 내려온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 그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자,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어떤 변화, 어떤 대우가 달라집니까? 사실 근로자가 아니게 되면 법에 이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도 적용을 못 받고 만약에 근무 시간을 길게 해도 연장 근로수당이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연차휴가, 퇴직금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취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사업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든 내가 돈을 버든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입장에만 달려 있는 게 이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중요한 근로자성을 정부가 인정했는데 정작 이 근로자 5명이 요구한 체불임금 지급은 인정하지 또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보면 유효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9,200원의 시급을 준다. 이게 있었고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 포함해서 주 5일을 근무하면 11,500원을 더 주게 2,300원 정도를 더 올려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노동청에서는 이제
이 시급을 11,500원으로 보느냐, 9,200원으로 보느냐의 쟁점이 좀 있었을 텐데, 이 노동청이 이제 9,2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총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그 라이더들이 제기한 금액과 차익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 9,200원으로 그러면은 계산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11,500원을 달성하려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네. 12시간 이상, 네. 주말 밤, 주 5일 근무. 그거 안 하면은 그냥 9,200원 했기 때문에 일종의 2,300원 더 주는 거는 성과급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는 9,200원을 통상임금 시급으로 잡아서 이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모순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을 했으면 근로기준법상에서 규정된 권리와 혜택을 부여했다면 체불임금도 마땅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일 텐데, 이런 내용을 마땅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체불임금 부분에서는 네. 9,200원으로 계산해 보니 돈이 거의 체불임금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처분하지 않은 거고, 그 라이더 유니온이 있죠, 노동조합이. 거기서 이제 또 주장하는 거는 네. 이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이 됐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이런 걸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주장을 한 건데, 네. 노동청에서 그거를 잡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근로감독관 그분들의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근로감독관들은 업무를 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직무규정을 좀 보면은요, 근로감독관은 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이게 범죄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범죄 인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보통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으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를 안 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요번과 같이 그냥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가 근로자니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니 이거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조사가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걱정과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비단 요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 대행업체들이 많은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진정을 낸 5명에 한한 거지만 앞으로 네. 이런 요구가 전체 대행업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요? 네, 요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확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판단된다라는 이제 생각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각 사업체별로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근로자를 판단하는 징표들, 대법원이 얘기하는 그 요소들을 사업체별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는 A 방식, B 방식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됐다, 지금 인정이 됐다고 해서 다른 데가 똑같이 인정이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로하는 라이더분들이 네. 실제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증명해야 되는지 참고 자료로 쓰일 만한 이제 그 정도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막무가내로 내 노동청에 가서 내가 근로자니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배달 대행 업체들이 연합한 그 노조 형태의 그런 조직이 있나 보죠. 여기에서는 지금 요기요만 노동자냐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는데, 이쪽들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 라이더 유니온이 네. 이제 생겼고요. 이번에 이제 네. 5월 1일 노동절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우선은 라이더 유니온에서도 지금 현재 그 말했던 요기요 플러스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를 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많이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많이 잡혔으니까 여기는 먼저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을 거고요. 다른 것도 이제 증거 수집이 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아직 노동청에 들어갈 정도로 증거 수집이 안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음식 배달업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타다 이런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좀 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역이 다른 업체까지. 네,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자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이 3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방식을 위해서 플랫폼 서비스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 사용자들이 이윤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플랫폼이라는
이 껍데기를 씌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타다도 그렇고 지금 이제 625 플러스와 같은 이 배달 대행업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근로자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는 625 플러스도 그렇고 타다도 불법 파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동청에서 인정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근로자의 직위를 획득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은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왜냐하면 사업주가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사업주들은 이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이제 더 파급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준비 단계 이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이번에 근로자를 인정한 조치가 자칫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을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그러나 또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은 또 절실해 보이고요. 자, 어떤 대책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과거 제조업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해석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시대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플랫폼 노동도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없던 노동이 빠르게 생기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디까지를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를 볼 것인가, 네. 정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줘야 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려는 사용자도 그렇고 여기에서 일을 하려는 노동자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에다 뚝 만들어 놓고 떨어뜨려 놓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분쟁을 통해서 민간소송을 통해서 알아서들 해결하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좋지 않는 방향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